횡령과 체불 혐의로 시내버스 사주 일가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전주시의 보조금까지 새 나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사흘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직접 제작한 영화에도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사 안에 카페를 만들어 장애인들에게 위탁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회삿돈 횡령과 임금 체불 혐의로 전주현 시내버스 회사 사주와 아들들을 기소했습니다. 부도덕한 경영이 확인된 건데 전주시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지검은 전주 모 시내버스 회사의 사주인 63살 A씨와 아들 2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판매한 차고지 비용 중 1억 5천만 원을 빼돌렸고 사주 A씨는 자신의 땅을 회차지로 쓰면서 회사와 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이중으로 임대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퇴직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회사가 아들 B씨에게 500억 원 상당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주 자식들 땅을 차고지로 쓴다며 회사 돈 5억 원가량을 미리 지불한 내용은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채권도 벌써 3번째지만 가중처벌은 없었습니다. 사주의 아들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주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행정지도가 즉각 이루어져야 했지만 이를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시의 역할이 미비하다 보니 부도덕한 경영은 뿌리 뽑히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그 공공재산인 시내버스를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시로 불법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발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있는 회사에 보조금만 퍼주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소방청은 익산소방서 119 구급대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할 경우 전기 충격기 같은 호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케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지난 2달간 도내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업체 등 20곳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기준치를 넘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 상당수가 먼지 날림 방지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물뿌림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연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객들로 매진 사례가 이어졌고 자체 제작 영화까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매진 또 매진.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관람객들로 전주국제영화제 대부분의 상영관은 연휴 사흘 내내 매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객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독립 대한영화만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 전공이다 보니까 그 배우의 표현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평소 안산하던 전주 영화의 거리도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진 장터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오뚜기 인간이 등장해 동심을 사로잡는가 하면 다양한 기념품들은 오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딱 영화의 거리 들어오고 나니까 청년 마켓도 있고 관객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제 영화제에 온 것이구나 하고. 풍성한 볼거리에 연휴까지 겹치면서 개막 중반을 맞은 영화제는 닷새간 80%에 가까운 매진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대로 조직위원회 자체 제작 작품도 지난해보다 2편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입니다의 성공을 기회로 삼아서 올해는 5편까지 확장을 했고요. 전 세계 독립영화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성장해왔다라고. 실제 이학준 감독이 북한 아동들의 인권 문제를 부각한 장편 다큐멘터리 굿 비즈니스. 결혼 30년 차 중년 부부의 일상을 다룬 장우진 감독의 겨울밤에는
볼만한 자체 제작 영화로 흥행 중입니다. 이 밖에 우간다 인질극을 다룬 엔테베에서의 7일, 상영 시간이 5시간이 넘는 포르투갈 영화 등도 화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지난 이틀간 장수 50mm, 남원 42.3, 전주 25.1mm 등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으며 낮 기온은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은 18도에서 21도 분포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다시 화창한 날씨를 회복해 낮 기온이 20도 중반까지 오르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부가 역사 도심 지구로 설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천년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구도심 100만 평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중앙동과 풍남동 등의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 제곱미터를 역사 도심지구로 설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일부 제한되고 건축 층수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내 카페가 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벌써 5번째 점포가 문을 열었는데 장애인 고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오미화 오화정자매. 일찍이 부모님과 헤어져 보육원에서 자란 이들 자매는 최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식당과 공장을 전전해왔지만 이제는 좋아하는 일에 안정된 일자리까지 보장받아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후배가 그래서 언니는 이제 커피 일하니까 자기도 이제 커피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부럽다고. 지금 예전에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이들과 함께 일하는 장애인 동료는 4명. 일부는 당당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춘 데다 일에 대한 열정도 남들 못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실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전국적으로 22번째, 도내에서도 5번째 점포가 문을 열었는데 장애인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고용도 안정돼 장애인들에겐 말 그대로 질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페는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참여와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 카페를 만들게 됐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기의 노력이 한 잔의 따뜻한 커피를 통해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참 재밌고 보람 있고 성취감도 느껴져요.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는 점자 정보 단말기와 특수 키보드, 영상 전화기 등 101종의 장애인 보조기기 140대를 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나 도에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비용은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익산 미륵사지가 정비됩니다. 전라북도는 미륵사진의 강당지와 동서승방지 등 기단부와 배수시설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훼손된 기단부를 복원하고 배수시설로 인한 유구의 유실을 막는 한편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낡고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일이 많습니다.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 생산성도 떨어져 대책이 시급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난 74년에 조성된 익산 국가산업단지는 노후 정도가 심각합니다. 200여 개 공장 외벽은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구조물은 녹이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 역시 여기저기 패여 통행하는 차량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장마철에는 침수 현상이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매설된 지 수십 년이 경과한 상하수도관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들이 너무나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관상 너무 안 좋고. 하지만 지금까지 산단 재생을 위한 예산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들어서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로 50%를 받아 총 2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산단 입주 기업들과 종사자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주차시설이 51.7%로 가장 높게 나왔고 편의시설 31.6%, 환경기반시설 21.5%, 공원과 녹지시설 20.1%, 도로 18.2% 순입니다. 또한 도로 구조 개선과 지중화 사업을 통해 근로 환경을 새롭게 하고 지하 매설물 재정비도 추진합니다. 인도와 차도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익산시는 오는 9월까지 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 계획 용역을 거쳐 2020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뒤늦게나마 추진하는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순창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홍보 활동을 한 황숙주 순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시간가량 소환 조사했습니다. 황 군수는 지난 3월부터 2달간 페이스북에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게시글을 수차례 올려 선거 100일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홍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평당이 도지사 후보 공천을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최근 도지사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과 1대1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지지부진한 단체장 공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도지사와 양대축을 이룰 전주시장에 인지도 높은 후보를 영입하는 등 기초단체장 후보군 변화를 통해 지지율 반등도 꾀할 방침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의 한 편의점에서 말대꾸를 한다며 종업원 B군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B군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장수군은 오는 13일까지 휴양림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